WTO 결정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들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는 걸까요? 오늘 퀵터뷰에선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 측에선 이제 필요 이상의 무역 조치다 이런 입장으로 2015년 5월에 우리 정부를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1심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를 했던 거고요. 자, 그때 네네. 이유가 어떤 것이었고 지금까지 좀 소송 전개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2013년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적 불안이 높아졌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네. 그래서 2013년 9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 조치하는 임시 조치를 내렸고요. 근데 2015년에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WTO에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위원회라는 거를 발족해서 네. 2차에 걸친 조사를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WTO의 어떤 그 방사능의 위험성을 증명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 보고서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네, 그러니까 조사나 어떤 그 당시 1심 자체 판단에 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WTO 그 특성상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대응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 우리 정부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네네네. 거군요. 네. 그럼 그때 뭐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됐다는 걸 일본 정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때도 그 해저 토양이나 바닷물의 어떤 그런 방사능 오염 정도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네네. 일반 재판 같은 경우는 뭐 2심에서 네. 좀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럼 네네. 이번 2심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다시 그 일본 정부의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네. 논리를 보강해서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문의를 해보지만 네. 어떤 논리를 보강해서 대응했는지 시민들이 알 수가 없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했는지조차 사실은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고로 네네. WTO 같은 경우는 2심이 최종심이죠. 네네. 아, 그 이번에 2심에서 이제 패소할 경우 우리 시각으로 12일에 이제 패소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네. 그러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그대로 수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바로? 아니요, 바로는 아니고 15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 네. 그동안 이 일본 정부와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도 그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일본이 뭐 보복 관세를 먹인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 15개월 유예 기간에는 15개월 네. 유예 기간에는 우리가 일본과 직접 협상을 하는 거군요. 네네. 아, 그때 현실적으로 좀 우리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는 결과는 어떤 협상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WTO에서 그 판결문을 보면 방사능 물질의 안전성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어떤 무역 절차? 네, 그런 거에 집중한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사실 뭐 예고할 만큼 아직 일본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부각해서 일본 정부에 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래서 최근에 시민단체들이 이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도 네네. 좀 함께 정리를 해주시죠.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 건지.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수입 금지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가 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 지금 현재 수입 금지 지역이거든요. 네, 그곳에서 잡히는 수산물에서 7.3%의 검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0.8%의 검출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금지 지역이 9배가 더 높게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네네. 숫자로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네.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뭐 치바 이런 아오모리 이런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0.8%인데 이 네네. 지역들은 7%대의 세슘 검출 수치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군요. 자, 이 정도로 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1심에서 좀 더 정부가 꼼꼼히 대응을 했어야 되고 2심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네네. 일단은 뭐 아직은 결과를 보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든 이제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수입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서 앞서 홍성욱 기자 리포트에서는 좀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런 대비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간사님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좀 대안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도 그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저희가 염려하는 건 사실 원산지 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고 그런 사각지대를 통해서 급식이나 뭐 이런 원산지를 표기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납품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저희는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은 좀 가능성이 낮더라도 2심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아니 네. 그렇다고 또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뭐 보복 관세 조치나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먹거리 주권을 위해서 정부가 조금 더 네. 강력한 대책을 내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덧붙여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일본과 이런 분쟁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와 네네. 이렇게 분쟁이 있고 2심 네네.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네, 네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경숙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님. 감사합니다. 네.